이미 그 아마존의 오디오북을 판매하는 곳 그리고 애플의 오디오북을 만드는 곳에는요. 이 인공지능이 만든 이런 소설이라든지 동화들이 이미 올라오고 있고요. 한국에도 보도가 됐던 것처럼 한국에도 지금 동화의 첫 번째로 AI가 만든 동화가 만들어졌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동화라든지 특히 좀 스토리가 호흡이 좀 짧은 것들 이런 부분들에서는 AI가 지금 되게 기능을 발휘하고 있고요. 듣다 보면 알걸요 하다 보면 늘걸요 재테크 비법을 매일 오전 11시 편하고 친근한 경제 파트너 박연미의 목돈 연구소. 여러분 미국의 할리우드 가보셨습니까? 저는 안 가봤습니다. 큰 얼굴에 그 영어로 큰 글씨 있는 그 동네 맞죠? 근데 이 헐리우드 영화의 상징으로 불리는 이 동네에서 작가들이 노트북 딱 접고 거리로 나왔대요. 머리띠 묶었답니다. AI 물러가라 이렇게 하고 있다는데 아니 작가들하고 AI 무슨 상관? 미디어 스피어의 강정수 박사에게 자세히 들어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아 박사님, 작가님도 왜 이렇게 화가 난 거예요? 우선은 연례적인 아니라 2년마다 한 번씩 하는 네. 이 스튜디오와 작가들의 협상인데요. 이 작가들은 필름이라든지 영화라든지 네. 그리고 방송의 모든 것, 라디오 방송의 모든 것, 그 다음에 온라인 미디어. 그러니까 이러면 우리가 뭐 온라인 전문 뭐 뉴스 그리고 뉴스 작가들 이런 모든 작가들이 지금 포함되어 있는 거고 스튜디오를 대표하는 것은 350개 스튜디오를 대표를 하는 거고 여기에는 우리도 알고 있는 넷플릭스라든지 또는 디즈니 플러스라든지 이런 것도 다 들어가 있습니다. 근데 다 들어가 있는데 작가들이 지금 AI를 쓰지 말아라. 생성 AI 뭐 이렇게 얘기하는 또는 GPT를 쓰지 말아라라고 요구하는 건데요. 사실은 첫 번째 요구사항은 뭐냐면 지금까지 흔히 말해서 이 비용을 정산하는 데 있어서는 고정 비용이었거든요. 네. 근데 요즘 스트리밍 시대잖아요. 그러지 말고 만약에 내가 쓴 어떤 영화라든지 드라마나 예능이 아시아에서 히트를 치면 돈 더 달라. 그래서 러닝 개런티. 네, 그래서 시청률에 기반한 스트리밍 서비스로 지금 전체적으로는 다 전환되고 있으니까 시청률에 기반한 작가 비용을 계산해 달라라는 것이 첫 번째 요구였고 두 번째 요구에 이 작가 연맹에서 집어인 거예요. AI를 쓰지 말아라. 그랬더니 이 협상 파트너인 이 사용자 측에서 이 350개 스튜디오를 대변하는 스튜디오에서 첫 번째는 우리가 같이 논의할 수 있다. 근데 네. 두 번째 AI 쓰는 건 쓰겠다. 아니 저는 신기했던 게 네. AI 쓰지 말아라를 가지고 파업을 할 정도면 네. 이미 어느 정도 AI가 스며들었다는 얘기 그렇죠. 아니에요? 스며들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작가분들이 또 반대하는 게 뭐가 있냐면 이게 스며들었던 건데 기초안을 AI가 쓰고 다듬는 거를 작가가 하는 일. 이거 못하겠다. 아니 AI가 그 골격을 잡고 사람이 서브를 한다고요? 다듬는 거를 작가가 지금 하고 하는 데가 일부가 지금 벌써 진행이 되고 있는 거예요. 특히 예를 들면 버즈피드 같은 경우에도 뭐 우리는 앞으로 AI가 기사 쓰겠다고 얘기를 했으니까 지금 여기에 온라인 뉴스 미디어도 지금 포함되어 있거든요. 이런 데서는 골격은 AI가 잡아주고 이 문장을 매끄럽게 하고 다듬는 건 작가가 하는데 지금 작가들이 요구하고 있는 것은 이런 부분도 우리는 반대한다. 이런 목소리가 들어 있는 거죠. 그러니까 그 현장에서 스트레이트를 쓰는 기자 역할을 이미 AI가 하고 있고 데스킹만 사람이 살짝 해준다 이 얘기 아니에요? 예능 프로 같은 경우도 그렇고 영화도 그렇고 이런 것에 흔히 말하는 아웃라인을 그리는 거에 있어서 대단히 잘하는 능력이 좋거든요. AI가. 그러니까 아니 이런 AI가 그 와중에 재밌기까지 해요? 그러니까 기본 구성이하고 이렇게 다듬는 것은 이제 작가분들이 하시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조금 모욕감이라는 표현까지 썼어요. 이건 대단히 모욕적이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고 또 이제 사실은 이게 작가들이 하는 첫 번째 이제 AI와 관련된 인류 역사상 첫 번째 파업이거든요. 이 파업에서 지금 또 작가들이 얘기하고 있는 건 뭐냐면 우리가 썼던 거를 이제는 학습도 시키지 말아라. 이게 우리가 썼던 걸 지금 이미 다 학습을 해놓으니 얘가 지금 우리를 대체하려고 하니 앞으로 우리가 쓸 것들은 학습하는데 인공지능이 학습하는데도 쓰지 말아라 이런 표현을 얘기를 하고 있는 거고 또 작가분들이 또 얘기하는 재밌는 표현 중에 하나는 뭐냐면 작가의 역할이라는 건 글만 쓰는 것이 아니다. 프로듀서랑 그리고 진행자랑 그리고 뭐 이런 이
감독들이랑 이런 코디네이션을 하면서 같이 협업을 하면서 작품을 만들어 나가는 것이지 우리는 텍스트를 쓰는 기계가 아니었다. 그런데 마치 우리를 텍스트만 쓰는 사람으로 작가의 역할을 많은 것 이것도 모욕적이다. 그렇기 때문에 AI에 의해서 우리는 대체될 수 있는 존재가 아니다. 이런 부분들을 지금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데몬스트레이션 하면서 피켓팅도 들고 있는 거죠. 야, 아니 AI가 그런 생각은 했거든요. 언젠가 AI가 일을 조금 더 할 수도 있겠다. 일을 좀 더 빼앗아 갈 수도 있겠다라고 생각은 했는데 아니 이미 코미디까지 쓸 수 있는 그런 수준인 줄은 몰랐어요. 사실은 저도 한번 테스트 해봤어요. 두 마리의 고양이가 평행 세계에서 만났을 때 이들의 어떠한 스토리를 만들어 달라고 그랬더니 정말 평행 소설처럼 세계. 만들어 주기도 하고요. 네. 이미 그 아마존의 오디오북을 판매하는 곳 그리고 애플의 오디오북을 만드는 곳에는요. 이 인공지능이 만든 이런 소설이라든지 동화들이 이미 올라오고 있고요. 한국에도 보도가 됐던 것처럼 한국에도 지금 동화의 첫 번째로 AI가 만든 동화가 만들어졌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동화라든지 특히 좀 스토리가 호흡이 좀 짧은 것들 이런 네. 부분들에서는 AI가 지금 되게 기능을 발휘하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호흡이 긴 부분 같은 경우에서도 전체를 AI가 쓰는 것이 아니라 이 장면을 지금까지 있는 걸 학습을 시켜주고 자, 이 장면에서 다음 장면 들어갈 때 이 시퀀스를 너는 어떻게 해볼래? 하면은 브레인스토밍이 되는 거거든요. 작가분들이 이 부분을 A안도 있고 B안도 있고 C안도 있는데 이 아이디어는 다 그걸 인간이 냈었는데 대부분 이제 보조 작가분들이 이제 네. 내시잖아요. 근데 이런 것들을 AI가 A안, B안, C안, D안 내주면 메인 작가가 그럼 나는 B를 선택해가지고 스토리를 좀 각색을 해봐야 되겠다. 지금 이렇게까지 쓰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까지 생산됐던 구조에서 메인 작가와 보조 작가의 역할에 있어서 보조 작가의 역할을 지금 AI가 대체하고 있는 거거든요. 근데 지금 이 작가들의 파업에는 특히 보조 작가들이 많이 나와 있어요. 그러니까 보조 작가들은 지금 자기가 메인 작가로 갈 수 있는 어떤 흐름들이 깨지는 거잖아요. 그래서 사실 생존에 위협이 될 수가 있는 부분이고 또 하나는 이제 이 기업 쪽에서 볼 때는 AI는 비용도 비용이지만 생산 속도가 빠르거든요. 그러니까 빨리빨리 생산할 수 있다는 장점들을 가지고 있는데 그러니까 이번에 이제 파업의 이 피켓팅에 보면은 속도가 중요한 것이 아니다. 속도가 제일의 가치가 아니라 결국은 창작력이 중요한 거 아니냐 이런 작가들의 요구들도 있습니다. 지금 작가님들 이렇게 많은 방송국에 와서 이렇게 무서운 얘기를 지금 밖에서 작가님들 눈에서 레이저 나오는 거 보이시죠? 그러니까요. 저 들어올 때부터 느꼈습니다. 그렇죠. 스튜디오에서 지금 창문 뚫고 들어오고 있는데 AI 작가들이 쓰는 대본이라는 게 어느 정도의 퀄리티인지 저는 아직 안 봐서 모르겠습니다만 이게 예능까지 침투했다는 건 네. 사실 그냥 감동의 영역을 벗어나서 위트까지 가는 거 이거 어려운 거잖아요. 네. 지금 어느 정도로 활용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보시면 아시는 걸 이걸 거대 언어 모델이라고 하는 것들은 정말 거대하거든요. 근데 이제 언어만 공부하는 것이 아니라 지금까지 인류가 만들어 놨던 우선 최소한 영어로 된 영화는 다 봤어요. 영화도 다 봤고 드라마도 다 봤고 예능도 다 봤습니다. 인류 역사상 여태까지 제작된 거 다 봤어요? 네, 다 봤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그렇게 봤기 때문에 여기와 그러니까 이 위트와 이 위트를 이렇게 잘하는 게 뭐냐면 조합을 잘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이런 장면에서는 과거의 역사에서 이런 위트를 쓰면은 좋았겠지. 그래서 위트의 조합이라서 그러니까 작가들이 주장하시는 거는 완전한 새로운 건 만들지도 못하는 애들인데 이걸 너무 신뢰하면 안 된다. 우리는 완전한 창작을 한다. 근데 이제 이 사용자 입장에서 볼 때는 원래 작가라는 분들도 창작이라는 것은 원래는 카피와 카피를 통해서 모방을 통해서 창작이 나오는 거 아니냐. 그런 면에서 AI하고에서의 어떤 질적 차이가 나타나기는 좀 어렵다. 그리고 우리 지금 당장에 쓰지 않겠다. 그래서 사용자 측에서 제안한 건 뭐냐면 연례회의를 열자. 연례회의를 열어서 AI 가이드라인을 만들자. AI를 어디까지만 쓸 건지. 그러니까 AI를 쓰겠다는 의지를 꺾지 않는 거죠. 그러니까 AI를 쓰더라도 작가를 완전히 대체하는 것이 아니라 메인 작가를 보조 작가를 대체하는 수준도 어디까지 갈 건지를 연례회의를 통해서 우리 1년에 한 번씩 만나서 조정을 해 나가자. 그러니까 즉 쓰는 거는 이제 불가역적이다. 안 쓸 수는 없는데 어느 정도까지 AI를 작가를 대신하는 역할을 할지는 단계적으로 조정해 나가겠다. 우리도 갑자기 생업을 이렇게 할 수도 없고 또 작가들 중에서 뛰어난 창작력을 갖고 있는 분들은 우리가 또 데리고 있고 싶고 뭐 이러한 두 가지 욕심을 지금 사용자 측은 내고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야, 춘자님이 이런 의견 주셨어요. AI, 넌 내게 모욕감을 줬어. 이 대사가 생각이 나네요. 이거 달콤한 인생 그 대사잖아요. 저는 이 영화 좋아해서 한 15번 봤는데 AI 남의 일 뺏지 말고 이 농사나 좀 거들어줘 이렇게 보내셨는데 계속 뺏을 것 같아요. 이러다 보면
사람 회계사나 세무사가 AI 그 소득 공제하는 거 그 업무 대체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까지 드는데 아니 작가들 입장에서는요. 네. 딥러닝을 통해서 AI가 공부를 해서 새로운 걸 뭔가 만들어낸다. 네. 우리 거를 베껴서 하는 거야라고 주장할 수 있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이때 저작권 주장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사실은 근데 이런 것이 한번 미국에서는 이제 판결이 한번 나왔거든요. 그러니까 기존에 만들었던 창작물을 쓰는 것은 공정 이용이라고 해서 그러니까 그러지 않으면 기술이 발전할 수 없다고 해서 페어 유즈라고 해서 공정 이용이라는 판결이 났어요. 특히 이미 만들어졌던 뉴스라든지 영화라든지 이런 것들에 있는 대사 하나하나가 저작권 대상은 아니다. 이런 부분이 좀 있고요. 지금 현재 저작권 논쟁이 있는 건 오히려 이제 예술 쪽, 그림 쪽에서는 있어요. 그러니까 즉 이미 예를 들면은 칸딘스키라든지 모네라든지 고우라든지 이렇게 돌아가신 분들의 것은 이제 공정 이용이라고 해서 사용할 수가 있고요. 그 이미지를. 근데 이제 현존하는 현대 작가들, 현대 사진 작가들 이런 부분들은 를 또 학습을 했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은 저작권 위배 아니라 해서 지금 소송이 걸려 있는 상태고 여기에 대한 역사적인 판결은 나와 있지 않거든요. 그러니까 아직 판결이 나오면 아마 이건 역사적인 판결이 될 거라고 보고 있어요. 그래서 아직 판결이 나와 있지 않고 지금 영국과 미국에서 지금 소송이 지금 진행되고 있는 상태라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요. 다만 이미 하나 판결 난 것은 뉴스라든지 이런 보도라든지 최소한 이런 부분에서 있었던 것들은 공정 이용이라는 거로 이미 판결이 났어요. 이건 학습용으로 쓸 수 있다. 아, 이 작가님들은 그 굉장히 수세에 몰린다는 느낌이 들 것 같은데. 그런데 이제 네. 제 생각에는 협상은 지금 작가들 분들 어떻게 얘기냐면 그럼 차라리 그렇게 하면 지금 이게 결렬이 되면서 끝까지 파업이 계속해서 지속되지는 않을 것 같고 네. 지금 예고된 거는 신고된 거는 다음 주까지예요. 무려 3주 동안 하는 파업이기 때문에 되게 상대적으로 긴 파업이거든요. 지난주부터 시작해서 이번 주 그리고 다음 주까지 진행되는 건데 작가들이 얘기하면 그럼 보상안이라도 내놔라. 그러니까 좀 보상안이라도 내놓으라는 것은 우리가 오늘 창작하는 것도 제가 학습으로 쓰고 내일 창작할 것도 학습으로 쓸 거고 그러니까 이거에 대해서 학습을 금지시키든지 금지시킬 것이 아니면 우리의 창작물로 그들의 학습을 해서 또 우리를 대체하려고 한다라는 것은 내가 먹이 줘가지고 얘가 저를 잡아먹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그러면 보상을 더 하든지 뭐 이런 부분들이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 궁극적으로는 저는 작가의 직업이 완전히 사라질 거라고 보고 있지는 않아요. 다만 3명이 하던 작가의 일들을 1명이 한다든지 이런 일들은 충분히 발생할 수 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자, 이런 질문 좀 뭐한데 어떻게 방송하는 사람들은 괜찮겠습니까? 아예 뭐 그런 네. 것들도 있죠. 지금 뭐 박연미 우리 뭐 진행자분의 목소리를 조금 따면은 네. 대본을 주면은 안 돼. 네. 근데 이제 이런 즉흥적으로 하는 애드립 이런 거 너무 잘하시잖아요. 근데 이런 것들은 좀 약할 텐데 이것도 연습을 시킬 수가 있거든요. 아, 진짜요? 네. 아니, 안 돼요. 아직 애가 어려요. 네. 그래서 사실은 이제 많은 분들이 이제 두려워했던 것은 인공지능이 나오면 단순 작업부터 대신할 거라고 생각했는데 창작 작업의 가장 좀 최상위 그룹에 있는 작가 이 작가의 역할, 영화 작가, 드라마 작가, 뉴스 작가, 보도 작가 뭐 이런 부분들에 있어서의 어떤 창작의 최상위 그룹에 있는 분들을 대체한다라는 것에 우선은 이제 전 세계가 이거는 되게 깜짝 놀랐죠. 헐리우드에서 파업이 진행되는데 세상에 작가를 AI가 대체한다. 이거는 대단히 큰 뉴스로서 이제 다가왔던 거고요. 또 하나 이제 계속해서 이제 MIT라든지 이런 데서 이제 스터디가 나오는데요. 연구 결과들이 나오는데 예를 들면 정신 상담 의사 같은 경우에는 만족도가 AI가 더 좋다라는 거 환자들이. 아니, 사람보다요? 네, 상당 부분 그러니까 이렇게 사람을 위로해 주거나 공감 능력이 왜냐하면 정신과 의사분들도 되게 뛰어나신데 물론 그렇다고 정신과 의사가 사라지는 건 아니지만 네. 요즘 그래서 병행하는 경우가 미국에 있어요. 그러니까 AI와 정신과 의사가 함께 해주는 거죠. 콜라보를요? 네, 왜냐하면 환자를 갖다가 10명, 20명씩 보면은 한 10명쯤 볼 때쯤 되면 피로해지거든요. 약간 집중도도 저기 떨어지고. 오후 3시쯤 되면 당이 떨어지죠. 네, 그런 것처럼 그러면 공감 능력도 떨어진다라는 거예요. 근데 AI는 꾸준하게 공감 능력을 해주기 때문에 처음에 대화들은 AI가 해주면서 그거를 의사가 지켜보는 가운데에서 해주다가 이때쯤 되면은 내가 개입을 해서 좀 적절하게 표현을 해주고 이러면 훨씬 노동 강도를 정신과 의사들을 줄여내면서 훨씬 더 환자에게는 도움이 되는 이러한 부분을 할 수 있다. 그러니까 지금은 뭐냐면 이 도구를 어떻게 활용해서 협업할 것인가 이런 쪽 논의로도 지금 논의가 많이 되고 있습니다. 근데 약간 무서운 느낌이 드는 게요. 지금은 정신과 의사들의 보조를 하는 역할, 의사들이 약간 기력이 쇠할 때 네. 한 수 거들어주는 역할만 한다고 하지만 이게 나중에 바뀔 수도 있지 않아요? 네. 사람한테 와서 저 물 한 잔 떠와 나 지금 약간 목이 칼칼한데 이럴 수도 있잖아요. 그렇죠. 그런 부분도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서 그러니까 이게
계속 진화하다 보면 워낙 그러니까 사람들이 이제 공포에 빠져 있는 이유는 사실 지금은 협업할 수 있고 작가분들도 AI 툴을 이용해서 훨씬 더 창작에 있어서 효율성을 높일 수 있고 시간을 절약할 수 있는데 그러니까 걱정하는 것은 말씀하셨던 것 지금 이 정도 수준인데 내년 되고 내후년 되면 이렇게 빠른 속도로 진행되다 보면 언젠간 내가 물 떠갖고 와야 되는 그런 존재가 되지 않을까라는 이러한 부분에서 두려움들이 있는 것은 사실이고요. 뭐 이런 부분들이 확산되는 부분은 많아요. 요즘 예를 들자면 틴더라는 이렇게 데이팅 앱이 되게 네. 큰 앱이 있거든요. 요즘 매칭이 잘 안 돼요. 왜냐하면 사람들이 데이트를 온라인으로 할 때도 앱을 할 때도 옆에다가 챗GPT를 켜놓는 거예요. 제가 저렇게 얘기하는데 나는 어떻게 답을 할까? 그러면은 아, 그걸 답을 해주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면은 너 이렇게 얘기하면은 저 여자분한테 쏙 마음에 드는 얘기를 할 수 있을 거야. 저 남자한테 막 쏙 마음에 들기 위해서는 저 남자 이렇게 얘기하는 거 보니까 너 이렇게 얘기해. 그러니까 지금 다 서로 그쵸. 챗GPT를 가지고 대화를 하다 보니까 그 대화의 퀄리티가 너무 좋아졌다라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사람들이 이게 지금 저 상대방이 나처럼 혹시 인공지능 이용하고 있는 거 아니야? 나 저 사람 안 할래. 그러니까 이런 비율들이 높아지면서 워낙 인공지능들의 활용도가 지금 높아지면서 데이팅할 때도 저 대신에 사실은 이 친구가 다 대답을 해주고 있는 거죠. 아니 챗 GPT가 이제 연애도 대신해 주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그러니까 이 창작 영역에 있어서의 들어오는 이런 부분들은 사실은 그 사람만의 독특한 색깔, 독특한 어조. 사람만이 갖고 있는 어떤 특성들이 그런 말이라는 표현 속에서 등장하는 거잖아요. 창작이라는 것들이. 그러니까 이 데이팅에서도 즉흥적으로 하는 말 속에서도 그 사람의 그 수준을 느낄 수 있고 취향을 느낄 수가 있는데 이 부분을 또 AI가 대신해 주다 보니까 오히려 매칭이 안 되는 신뢰가 형성되지 않는 이런 역효과도 지금 발생하고 있습니다. 아니 그래서 나오는 얘기가 그 AI를 개발하는데 굉장히 깊숙이 관여했던 사람들 그리고 AI의 대가라고 했던 사람들이 나는 이 작업 이제 그만할래 회사를 떠나면서 요거 좀 중단해야 돼. 좀 살살 개발해야 돼. 이런 얘기 하잖아요. 박사님 보시기엔 어때요? 근데 그 기업이 그걸 쉽게 하진 못하거든요. 워낙 그 한꺼번에 했을 때 대체할 수 있는 효과가 많고 예를 들자면 지금 광고 크리에이팅 그러니까 그 광고를 만드는 작업들도 AI가 많이 들어오고 있거든요. 예를 들면 코카콜라 같은 경우에는 대표적으로 오픈 AI를 그 챗GPT를 만들었던 오픈 AI 찾아가서 우리 콜라보 하자. 그래서 우리 코카콜라 광고라든지 이런 것들은 오픈 AI가 중간에서 역할을 해달라 이런 역할까지도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기업에서는 이렇게 바로바로 이것이 돈을 벌 수 있는 일들이기 때문에 속도를 멈추지 못하다 보니까 제프리 허핑턴이라는 그 일종의 이 딥러닝의 대부라는 분이거든요. 그분이 이제 얼마 전에 구글을 그만두면서 이거 너무 속도 빠르다. 이거 너무 위험하다라고 이제 경고 메시지를 주고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사실은 이런 부분들은 자발적으로 기업들이 할 수가 없기 때문에 정치권에서 나서야 된다. 이런 주장들이 더 크게 있는 거고 정치권에서 예를 들면 그래서 미국 같은 경우에도 바이든 행정부가 바이든 대통령이 직접 사실은 이제 부통령인데 초대했는데 대통령이 나갔거든요. 구글이라든지 오픈 AI라든지 지금 거대 언어 모델을 만들고 있는 회사의 대표들을 백악관에 초대를 했었어요. 그래서 이 문제를 어떻게 해야 될지 논의를 한번 시작해 보자. 이제 논의가 시작 단계인데 현장에서는 이미 쓰이고 있으니까 작가분들은 정치권이 너무 느리다는 거예요. 이런 답답함들이 있는 거죠. AI한테 만약에 이걸 물어보면 어떨까요? AI야, 너희가 인간의 일자리를 너무 빼앗는 것 같아. 우리가 너희를 그만 개발한다면 어떨까? 라면 답변을 할 거예요. 너무 이런 두려움을 갖고 계신 것은 이해가 가지만 조금 더 너무 과장된 그런 상황 속에서 정보를 잘못 알고 계신 겁니다. 마음을 열어보아요. 인간을 도울 뿐입니다. 저희는 인간의 일자리를 해치지 않을 겁니다라고 아마 그렇게 답변을 할 겁니다. 그리고 개발 속도를 늦추라 그러면은 꼭 그런 해결이 아니라 다른 해결 방법도 있으니 함께 논의를 해보시죠라고 아마 답변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박사님 지금 휴먼 맞죠? AI 아니죠? 네. 자, 그래서 할리우드의 파업은 어떻게 결론이 날 것 같아요? 우선은 지금 그러니까 대단히 이제 놀라웠던 것도 작가분들께서는 이런 부분에서는 협상이 될 거라고 생각했었는데 왜냐하면 사회적 이슈도 되고 지금 사실 전 세계 미디어가 지금 이 파업에 관심을 갖고 있거든요. 챗GPT의 등장과 함께 일어나고 있는 첫 번째 어떠한 인간의 파업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런 사회적 압력도 대단히 크게 형성되고 있고 외신들도 엄청나게 보도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될 거라고 보고 있는데 어제 나왔던 보도들을 보거나 BBC 뉴스나 이런 걸 보게 되면은 사용자층에서 양보를 잘 안 하려고 해요. 그래서 아마 보상을 좀 더 강력하게 하는 체계로 가지 않을까. 즉 한 번 자기가 작가가 작업을 했을
됐을 때 일종의 출연료처럼 네. 작가에게 주는 어떤 비용들을 좀 더 높여줄 수 있는 방안들. 근데 이렇게 되게 되면은 미래의 작가들도 있잖아요. 지금 젊은 세대들 중에서도 꿈나무도 있죠. 예, 꿈나무들도 네. 있고 10대들 중에서도 20대 초반에서도 작가를 꿈꾸고 있는 분들이 작가를 안 할까봐 작가의 이것이 끊길까봐 이것에 대한 두려움들도 존재할 수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지금 이제 한 측에서는 작가들 중에서도 우리가 AI 도구를 더 활용을 해서 우리가 없어서는 안 되는 존재라는 것을 AI를 쓰면서도 보여줘야 된다는 측이 있고 아예 전면적으로 거부하자는 측도 있고 그래서 아마 이런 갈등들은 지속될 텐데 사용자 측은 돈으로 해결하겠다라는 좀 뜻이 더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요. 이렇게 가다 보면 효율적인데 박경리, 조정래, 김은숙 뭐 이런 분들이 나올 수 있을까 걱정이 되기도 하고 여러분 생각도 궁금하네요. 오늘 정말 뭐 찬반 여론 뜨겁습니다. 아들도 드라마 보조 작가인데 걱정입니다. 아직까지 우리는 그 단계는 아닌데요. 지금부터 차분하게 어떻게 공존할지 고민은 좀 해봐야겠습니다. 오늘도 너무 재밌네요. 지금까지 AI 아니고 휴먼 IT 언박싱의 미디어 스피어 강정수 박사와 함께했습니다.